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을 실시간 리딩 중계로 보고 전략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 또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17% 상승한 3,268.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간밤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로 긴 휴장 뒤에 개장한 중국 증시는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48% 내린 3965.68에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미국 증시 약세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와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도 알아봐야겠죠?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틀 연속 무료 공개 방송 하셨는데요. 어제는 진행이 잘 되셨나요? 네, 이틀 연속으로 좀 무방을 진행을 했고요. 네. 어제 주간장에서 약손실로 좀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수익 마감으로 야간장에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골드 대행해서 수익 마감으로 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2월 달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네, 벌써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리딩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현재 2월 초에 원금에 대해서 좀 공지를 드리면서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은 좀 수익폭이 왔다 갔다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달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구정도 연휴가 길었고요. 그리고 월도 짧아서 2월이 전체적으로 짧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매매에서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2월 말까지 좀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좀 대응하자라고 어제 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야간장 대응도 무방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자, 어제 야간장 대응까지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또 하시면서 질문이나 이런 거 기억 남은 거 있으시면은 방송 중에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뉴욕 증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뉴욕 증시가 지속되는 채권 수익률 상승 속에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채권 수익률은 좀 떨어졌지만 사실 계속해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증시에 좀 큰 상승폭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날 4년 내 최고치인 2.95%를 기록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이날 2.92%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자, 차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어떤 흐름 보였나요? 일단은 이제 좀
부진해요. 그쵸? 네. 큰 폭으로 하방세가 한번 나왔다가 반절 이상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하방 나스닥은 예전부터요. 올해 초부터 아예 그냥 11월부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거든요. 크게 한번 조정받고 바닥 6,398 라인에서 나스닥 좀 꼬리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매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매수로 봤었거든요. 매수 움직임 나왔다가 요즘에 새벽장의 움직임이 좀 잘 나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하락장으로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개장 시점에 대한 호가를 돌파를 하면서 저점까지 무너지면서 하방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좀 바닥을 또 좀 부딪히고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좀 부진하면서 뭐 4거래 연속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메인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새벽장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11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그 1시간 반 동안의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뉴욕장이 개장하고 나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새벽장에 대해서 물론 새벽 3, 4시까지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큰 틀로 보자면은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고 하락세로 좀 눌리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그것까지만 참고를 해주시고 11시 반에 뉴욕장 열리자마자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는요, 전체적으로 뭐 큰 종목으로, 우량 종목으로 따지면 넷플릭스하고 알파벳이 좀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채권 수익률은 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뉴스 이벤트는 나오는데, 어쨌든 뉴스 이벤트는 그 다음날 나오는 거고요. 저희 시장 대응은 차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거든요.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도 달러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에 또 금값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자,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어제 밤 시간대에 달러 약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달러 약세가 나왔고요. 어제 달러가 이제 중요한 게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있었어요. 어제 지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났고요. 그리고 이전치 전주 대비 7,000건 정도만 줄었습니다. 7,000건 정도. 그러니까는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수당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토대로 실업자가 몇 명이다라고 지표가 나오는 건데, 당연히 낮을수록 경제가 좋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 경제는요,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 따지면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FOMC 회의록에서도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제 의견도 물론 그렇지만 FOMC 회의록에서 어제 지표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인플레이션도 좋아졌고요. 점진적으로 시장 경제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하회했지만은 크게 하회했습니다. 하회했다는 건 뭐죠? 시장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이 더 완화되죠. 그렇죠? 금리 인상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달러와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 어제 달러는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달러는 강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금리에 대해서 지표 발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달러의 지금 어제장에 대한 약세 움직임은 어제장에 대한 움직임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크게 보자면은 FOMC 나중에 비농 지표를 봐야 알겠지만은 3월 달 들어서부터 비농 지표가 있겠죠. 네. 그렇죠? 비농 지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가까운 비농 지표 때 아마도 당연히 달러 강세로서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좀 약세로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요,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채권 수익률 하락이 좀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고용지표 호조도 달러 하락을 좀 막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적으로 달러에 관련해서 어제 미국 지표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는 지표가 있었는데, 네. 실업 수당에 대해서 예상치와 실제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치가 있고 예상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치가 있어요. 이전치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예상치를 잡아놨는데, 근데 실제치가 나왔는데 그게 3만 건 이상, 못해도 최소입니다. 2만 5천에서 3만 건 이상의 예상치보다 상회하거나 하회를 해야지 달러에 대해서 10시 반에 그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10시 반에 그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좋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2만 5천 건 이상의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하회하거나 상회해야지 달러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 한 8천 건이었나 6천 건 정도.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확인을 해보시죠. 네. 보시면은 경제지표 봐주시면은 어제 여기 있죠. 예상치가 23만 건이었어요. 23만 건. 그리고 네. 실제치가 22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8천 건 맞네요. 8천 건 차이 나는 거죠. 네. 이게 예상치와 실제치가 2만 5천 건 이상. 못해도 그래요. 아무리 최소 미니멈으로 2만 건 이상 움직여야지 달러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0시 반에 지표 나왔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8천 건. 그리고 결국에는 호조였죠. 실업수당이 없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호조로 나왔는데도 달러 강세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채권 수익률이 달러 약세로서 미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은 비농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FOMC 지금 지표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농업 지표가 가까이 오면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그때에서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어제 약세는 채권 수익률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점진적으로는 좀 달러 강세로 봐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이 길었지만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점진적으로 달러 강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약해서 달러 강세로 점진적으로 볼 거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달러 강세 약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대표님께서는 또 달러 강세로 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줄었기 때문에 또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자, 미 에너지정보청이 16일 주간 원유 재고량을 발표를 했는데 16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8% 정도 4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 차트에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나요? 어떤가요? 오일은요. 네. 어제 이제 지표가 있었는데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죠. 많이 상승했죠. 네. 그렇죠. 지표 이후에 예상치보다 낮은, 새벽 1시에 예상치보다 낮은 하락장으로 좀 나온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상치보다 낮은 실제치가 나오면서 상승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오일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로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 점진적으로 오일 지표 있을 때마다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상방세로 나와서 그 역할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 보고 있었는데 상방세 올라오면서 63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장과 다음 주 지표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시초가가 나와서 좀 살펴볼 텐데 31,216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차트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항생 시초가 시작을 했죠. 네. 요즘에 시초가가 별로 믿음이 안 가요. 요즘에 그런 게 좀 있고요. 시초가는 일단 항생 31,216자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선물 굉장하게 많이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오전 10시 이후에 상방세로 나오면서 어제 뉴욕장은 하락했죠. 그렇죠. 어제 네. 뉴욕장은 하락하면서 약간의 갭 하락이 있었는데 바로 회복을 하고 매수세로 나오고 있죠. 국내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바로 좀 대응을 오늘 초반 대응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거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 계약서는 좀 2계약으로 잡아주시고요. 좀 하방세로 눌리는 거 확인하고 바로 대응 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니까 나스닥 국내 선물 모두 상방 추세 나오고 있고요. 항생도 31,216에서 시초가 시작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초반 대응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요새 되게 빨리 대응을 하세요. 왜 전략을 바꾸신 건가요? 요즘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네. 대응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2월달 지금 둘째 주와 그리고 셋째 주는 구정이었고요. 네. 둘째 주에 수익 금액을 쫙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약수익이었죠. 네. 높은 수익 금액이 안 되면서 좀 부진했고 그리고 설날 때문에 또 쉬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미국 대통령의 날로 네, 또 휴장을 쉬었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2월 달도 또 월이 또 짧아요. 28일밖에 없죠. 네. 매매 일수가 확실히 다른 달보다 선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지금 2월 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말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조금 2월 말까지 좀 수익 금액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좀 공격적으로 초반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11시 그리고 12시까지도 오후 1시까지도 시장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진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보통적으로 주간 리딩 때 3번에서 4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2번 들어간 네. 적도 많아요. 네. 진입을. 근데 2월 말까지는 그래도 5번에서 6번 정도까지도 좀 꾸준하게 좀 대응을 하려고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짧은 2월달 좀 휴장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참 빨리 가고 왔는데요. 자, 저희가 빨리 초반에 대응을 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디 대응 자리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항생도 역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현재 10시 18분인데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대는 좀 분명히 보이진 않아요. 워낙 밤 시간대에 어대장이죠. 개파락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대는 분명히 좀 보이진 않고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좀 매수로서 수익자리를 잡되 초반에 갭 하락했던 구간을 회복을 하고 좀 그 이상으로 좀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로 봐야 되는데 좀 눌림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분명히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만은 조금 더 진입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빨리 대응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대응 자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차트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국내 선물은 엄청 올랐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야간장에, 올랐죠? 네. 새벽장에 나스닥과 S&P 두 종목 다 하락 마감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렇죠? 네, S&P 500 지수는 소폭 좀 상승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움직임이 워낙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은 국내 선물이 이렇게 국내 선물 시작할 때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없는데, 이번에는 좀 국내 선물 자체적으로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점진적으로 좀 매수세로 좀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대는 위에 저항대 많이 남았어요. 31720자리 때 제가 잡아놨는데, 거의 317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 이상으로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면은 상승도 같이 매수세로서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나스닥이 올라가야지 항생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항대 방금 그어놨는데 6,797입니다. 6,797.50 라인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S&P 500 지수와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도 좀 감소, 금리가 좀 낮아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오르고 있고요. 국내 선물도 오르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항생 차트 보면서요.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저항대 무너지는데 아직까지는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저는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떨어지면 시초가까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오늘 항생 첫 대응을 좀 잡아볼게요. 네, 벌써 첫 대응 자리가 나왔네요. 31278에서 네. 항생 매수로 잡고요. 31278에서 항생 매수 잡고요. 손저로가는 20개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20개면은 58이죠. 네. 네, 손저로가는 첫 대응 자리니까 손저로가 20개만 잡고요. 항생 312 31,278자리에서요. 매수 잡고 오늘 첫 자리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1,278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고요. 손주로가는 20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좀 짧게 잡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 곧 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항생 차트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31,280자리 저항대 그어놨는데 그래도 밑에 좀 밀리는 모습이 있어서 78자리로 잡았고요. 네. 체결되기를 좀 기다려볼게요. 체결되고 나서 움직이 나오는 거 기다려보도록 하고, 나스닥도 6,797.50 라이트 여기 저항대 돌파 못하고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금 좀 상방 움직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78라인까지 떨어지면은 매수 대응하고요. 만약에 전고점에 대해서 31,320짜리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아드리고요. 체결이 안 되고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면은 10시 반에 움직임 보고 나서 평소처럼 하던 대로 10시 28분에서 30분쯤에 항생 움직임이 또 나오죠. 그때 다시 한번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미국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곧 체결이 될 것 같은데요. 31,278에서 저희가 매수 대응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이랑 지금 떨어지고 있고 국내 선물은 오르고 있죠? 국내 선물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자, 항생 거의 좀 눌림 받고 있죠. 네. 31,278자리에서 매수로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자, 체결됐으면 하네요. 손저로가 20틱으로 짧게 잡았죠. 네. 체결되고 나서 물론 손저로가가 리스크 관리가 31,258자리인데 80자리 무너지면 네. 당연히 빠져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체결이 됐습니다. 31,278 매수 대응. 이제 매수기 때문에 상방 추세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자리 성공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손드롭과 스무틱으로 58자리까지 무너지면 시초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시초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움직임 확인하고 그 다음 진입자리 잡아야 되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312 일단 7, 8에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부딪혔던 전고점 자리가 31,305 정도로 보여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무너지죠. 나스닥 6,796자리 무너지면서 항생도 같이 지금 하락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58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스무틱으로 내줘야 되고요.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 움직임 기대해 볼게요. 네. 지금 조마조마한데요.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네, 아쉽게도. 58자리까지 일단은 네. 오늘 첫 자리 손드롭과 좀 짧게 해주고 매수 추세 나올 거라고 잡아놨는데 스무틱으로 좀 짧게 내주도록 하고요. 계약수를 이제 2계약으로 잡아놨어요. 원래 3계약까지는 하는데 3계약보다는 어제 대응을 하면서 항생이 좀 최근에 네. 위아래로 많이 치면서 추세가 좀 제 예상보다 좀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계약수를 좀 낮춰서 대응하고요. 그리고 3계약까지는 이제 1계약으로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평단가 낮추는 대응도 좀 고려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 첫 자리는 리스크 관리 해주시고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쉽게도 짧게 스무틱으로 손절호가 봤는데 지금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요. 나스닥과 같은 방향 가고 있는데 역시나 나스닥과 같이 좀 무너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첫 자리 대응은 리스크 관리로 들어섰고 두 번째 대응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미국 금리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증시 하락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항생은 그래도 3만이 넘어서 계속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금리 상황과 연계해서 좀 선물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은 뭐 금리는 이제 네. 금리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딱 정확하게 금리가 인상을 했다 아니면은 인상을 안 했다라고 나와야지 시장 대응을 할 의미가 있고요. 네. 그 점에서 뭐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하면서 시장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대를 그어놔서 일단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중요한 기술적으로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차트를 이제 매일매일 보고 하다 보면은 감각적으로 이 자리는 올라가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좀 감각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감각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그냥 뭐 때려 맞춰서 그냥 여기서 올라갈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본인만의 매매 원칙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전략에 네. 맞춰서 보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움직임에 대해서 갑자기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좀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상해종합지수 먼저 속보가 와서요. 이거 전달되고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21% 상승한 3,275.43포인트로 시작됐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차트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누적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좀 어제 장도 제가 첫 자리 리스크 관리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수익 났고요. 그 세 번째 자리 리스크 관리하고 네 번째 자리 또 수익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종료하고 야간장에 또 나스닥에서 좋은 수익금을 가져가고 골드에서 수익금을 가져가면서 결국엔 누적 수익으로 어제 만들었습니다. 어제 성적이 한 48만 원 정도 누적 네. 수익 만들었는데 내줄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100% 승률로 버티면서 대응하다가는 정말 원금이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자리 첫 자리 같은 경우에도요.
31,280 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이 나올 걸 예상하고 밑에 물려있는 자리에 있어서 두 팀 맞춰서 7, 8로 들어갔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매수 움직이 나왔으면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손절과 스무틱으로 짧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어떻죠? 지금 더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진입한 시점에서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버티겠다. 그런 기준으로 잡아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기준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생 차트 보니까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하방 추세. 다시 반전이 돼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계속 쭉 내려갈지 시초가 근처까지 지금 다 와서,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초가 잡히고 나서 갭 하락했고요. 시초가는. 그리고 갭 하락했던 구간을 전부 다 회복을 했고 살짝 부딪히면서 31,326짜리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매수 움직임 31,280 자리에서 지지받을 거 예상했는데 쭉 점진적으로 밀어주면서 시초가까지 지금 뚫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매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생 지금 자리 시초가죠. 31,210 움직임이 빠른데 31,216자리에서요.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시초가인 31,216에서 매도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나스닥 밑에 무너지고 저점 무너지면서 있죠? 네. 하방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밀릴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고요. 숏자리 리스크 관리 하고 나서 매도로 움직이 나오기 때문에 시초가 그 부분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 기대하면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순조롭가는 스무틱으로 잡으셨고요. 나스닥이 지금 하방 추세 나오고 있고 항생도 하방 추세, 국내 선물만 좀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국내 선물 차트가 지금 화면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국내 선물은 계속 오르고 있나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상방세 나오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 네. 315 70자리 저항대까지 좀 왔고요. 네. 지금 항생 보시면은 시초가에서 밀어주면서 하방세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1216짜리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물론 국내 선물이 지금 상방세로 워낙 잘 나왔는데 국내 선물이 워낙 잘 올라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참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 자체적으로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상방세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312, 216에다가 매도로 잡아놨는데 손절호가는 아직 세팅을 안 했습니다. 네. 해결하고 나서 제가 손절호가 잡아드리고요. 일단은 시초가 대응, 시초가 매도 대응 잡아두고 좀 기다려보죠. 네, 자, 두 번째 대응 항생 31,216에서 매도 대응했고 손절호가 스무틱인데요. 아직까지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선물은 상승하다가 약간 하방 추세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항생과 같은 흐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시초가 근처까지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받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도 기술적 분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폭락장을 많이 맞이해서 어떻게 반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마다 또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좀 관망세 보는 동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요즘에 많이 눌림받을 때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그렇죠. 많이 해보려고 요즘에는 이제 각 종목마다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선물과 자 일단은 지금 체결됐고요. 네, 체결이 됐네요. 바로 잡지 말아주시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네. 청산 자리는 아직 말씀 안 해주셨죠? 지금 청산 자리라고요. 지금 청산 자리하고 손절효과 전부 다 안정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시초가에서 지지를 얼마나 받는지 좀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결국에는 매도세로 좀 밀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저점이 지금 311 뭐 76짜리 정도 보이는데 많이 떨어지네요. 시초가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전저점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절 자리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게요. 대신에 지금은 좀 잡지 않고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일단은 최대로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1143 정도. 일단 31143 정도까지 보고요. 세팅만 해두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31143에다가 잡아두고요. 네. 그리고 포지션 좀 가져가면서 기다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최대로 본다는 거는 청산자리 잡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31,143. 예, 31,143에다가 일단 잡아두고요. 네. 43 잡아두고, 일단은 청산호가 잡아뒀습니다. 잡아두고요. 움직임 좀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움직임 보면서 청산할 만한 자리 있으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체결이 돼서 지금 또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될지 청산자리 좀 길게 볼 수도 있다. 시초가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면서 계속 그럼 암호화폐 관련 전망, 기술적 분석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가상화폐 보니까 각 네. 종목별로 움직임이 예전에는 이제 제가 볼 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에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쵸, 비트코인 같은 종목별로 경우에는 다르죠. 좀 많이 네. 반등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존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안심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시장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던 원칙적인 거에 대해서 벗어나면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이제 일봉상에 봤을 때 양봉으로 캔들이 좀 완성이 됐을 때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네. 대신에 이제 진입자리를 잡을 때는 점진적으로 전저점과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오는 종목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대응하면은 그래도 가상화폐는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술적 분석 그 정도만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 때 많이 제가 교육을 해드렸죠. 네. 그거 보시면서 또 진입자리를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잡으면은 좀 더 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암호화폐 분석도 간단하고 또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차트 계속 보니까 하방 추세 나오고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자, 청산자리 너무 길게 잡진 않았나요? 어떻게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대응 자리 31,143으로 잡고 가실 건가요? 지금 바닥 다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무너질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밑에 라인 무너지면은 일단 첫 자리가 이제 선저효과가 20틱이었죠. 네. 그래서 익절 자리를 22틱이면은 94죠. 그쵸? 네. 31,193에다가 저점 무너지면은 MIT 잡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첫 진입 자리에 대해서 회복할 정도까지만 좀 잡아두고요. 31,196짜리 정도 잡아두고 지금 저점에서 무너지면서 하방세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31,143. 초반에 개파락했다가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는데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전저점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네. 무너지면 오히려 이제 시초가 근처에서 하방세로 추세가 나오는데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저점 31,170자리까지 무너지면은 충분히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계약으로 포지션 홀딩 해주시고요. 만약에 올라오면은 제가 31,196에서 20틱만 수익금에 첫 자리 20틱 손실 났기 때문에 그거 찾아오는 선에서 MIT 잡고 대응할 테니까 7호 라인 저점 70이죠. 70 라인 좀 벗어나면서 좀 강하게 밀어주는 움직임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항생 31,216에서 매도 대응하셨고요. 청산을 지금 31,143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MIT는 31,196으로 잡으셨는데요. 지금 MIT 근처까지 왔는데 지금 설정을 해놓으신 건가요? MIT로 그럼? MIT 31,196에다가요. 손절효과 취소해 주시고요. 네. MIT로 잡아두겠습니다. 올라오면 31,196에서 20틱 수익만 가져가고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지금 70자리 저점 무너지면서 하방세로 나오는 거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하방 추세 나와서 목표가까지 청산이 좀 되면 좀 나머지 대응 자리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방 추세 좀 강하게 나왔으면 하는데요. 저는 무너질 거라 보고 있고요. 올라오더라도 31,196자리에다가 MIT 잡아놨으니까 첫 자리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0자리 다시 한번 건드렸는데 저점에서 계속 반등받고 있거든요. 네. 자, 못 들으면은 96에서 빠져나오시고요. 돌파하면서 하방세 나오면은 제가 43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MIT로 96까지 올라오면서요. 스무틱 수익으로 빠져나옵니다. 네, 아쉽네요.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최저가 31,168까지 내려왔지만 저희가 좀 길게 청산 자리 목표가를 31,143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좀 흐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MIT 31,196으로 잡아서 20틱 정도의 수익 청산으로 일단 매매를 지금 마쳤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다음 대응 자리 바로 할 수 있는지 매도 추세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매도 추세를 보고 한번 더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31,170자리를 네. 저점을 돌파하면 43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라서 좀 홀딩을 했고요. 올라오면은 첫 자리 일단 리스크 관리 스무틱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 찾아오는 선에서 96자리에서 빠져나왔고요. 네. 지금 수수료만 좀 빠져나간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죠. 네. 갑자기 올라와서 슬리피지가 조금 생겼지만 그렇게 크게는 상관이 없는 상태고요. 바닥을 예상보다 좀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평대에서 지금 22평대도 지금 지지받으면서 하방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96자에서 저희는 빠져나오시고요. 네. 움직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초가를 그렇게 강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좀 매도 추세 나오고 있는데, 중간 저항대가 한 31,195 정도, 저희 청산 MIT로 들어갔던 31,196 이쪽에서 좀 약간의 또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국내 선물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죠? 이거는 네. 포지션을 한 계약으로 대응하고 계속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올라오면은 추가 대응에서 한 계약이니까 한 계약에서 추가 대응에서 두 계약이죠.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계약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바로 대응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자면은, 매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자, 오전장 나스닥 좀 그렇죠. 볼게요. 국내 네. 선물은 안 보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방 추세 나오고 있네요. 하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한 계약으로 해서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 한번 해볼게요. 최대 3계약까지, 최대 4계약이죠. 두 번 평단가 낮추면 최대 4계약이죠. 네. 4계약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가져가 주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방세 나왔다가 많이 물려있죠. 네. 밑에 70자리를 벗어나면서 저점 무너지면은 하방세로서 매도로 슈팅 자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반등 움직이 나오면은 거의 31,280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로 잡되 예상보다 좀 위에서 잡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매도로 보고 계시고, 위에서 좀, 하방 추세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간 저항 때는 시초가 벗어나면 32,243 정도로 보이고요. 네. 양봉으로 지금 음봉으로 나왔다가 양봉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평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조금 더 관망세를 지금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벗어나면서 양봉 나오면 매수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 스무틱 내주고 스무틱 찾아왔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죠. 네, 한 계약으로 그렇죠. 대응해서 네. 점진적으로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도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의 대응을 했는데 스무틱으로 저희 두 번째 청산했고요. 자, 아쉽게도 청산 좀 더 이 스무틱 이상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좀 길게 보셨거든요. 그 관점은 계속 유효해서 매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한 계약으로 쭉 좀 길게 보면 좋다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언제쯤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매수로 들어가죠. 매수로요? 들어가고요. 네. 지금 31,216자리에서요. 바로 매수로 들어갑니다. 상생 31,216자리에서요. 한 계약으로
매수로 16자리에서 매수로 들어가고요. 네. 순저로가는 없어요. 순저로가 없고 추가 진입으로 해서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하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해드리니까 16자리 바로 체결됐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 대응으로 하셨어요. 한 계약으로 쭉 추가 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원래 매도 추세로 보셨다가 매수 추세로 보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나스닥이 지금 하방세로 나왔다가 밑에 전저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로 잡았고요. 그리고 시장 움직임도 지금 결국에 31170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밀리고 있는 상태라서 매수로서 잡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나스닥 전저점 저항대 여기가 컸어요. 네. 여기 저항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방세로 뚫리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계약으로 평단가 낮추면서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고요. 시장 움직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로 시초가에서 해서 나스닥의 전저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 추세를 보셨다가 매수 추세로 스위칭 하셨습니다. 지금 체결이 돼서 저희 기다리고 있거든요. 매수 대응 상방 추세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31,216. 네. 그 다음 자리는요. 31178에서요. 31178에서 추가 진입으로 31,178에서요. 네. 추가 진입 잡아두고요. 한 계약으로 추가 진입 잡아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진입으로 31,178 지금 대기 중입니다. 31,178이면 좀 금방 올 것 같긴 한데요. 이쪽으로 추가 진입, 네. 왜 하셨죠? 해결되고 나서 네. 70자리 저점으로 무너지면은 네. 저희 아까 전에 청산 자리로 잡았던 31,143에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는 것 좀 버텨볼게요. 요즘에 항생이 워낙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 좀 평단가 낮추면서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청산 자리는 제가 좀 보면은 31,272 정도 31,272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272 지금 한 계약으로요. 31,272로 잡아두고요. 좀 기다려볼게요. 네, 청산가를 31,272로 잡으셨습니다. 자, 31,272면은 꽤 31,272자리죠. 네네. 자, 금방 또 청산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 고점, 좀 저항받는 그 라인을 아무래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중간 저항점이요. 자, 나스닥이 전저점에 대해서 역시나 반등을 받았죠. 지금 양봉 보시면 오른쪽에 네. 밑에 라인에서 하방세로 나와 무너졌다가 전저점에서 꼬리 부분 삭제하고요. 전저점 저항을 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면서 현재 항상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역시 저항을 못 뚫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매도 추세라고 보기에도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죠. 바닥을 너무 많이 다지고 70자리를 결국엔 못 뚫었기 때문에 못 뚫고 나스닥 하방세가 전저점까지 내려왔는데도 항세가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나스닥이 만약에 여기 6,786자리에서 다지면은 저점 지지받으면서 양봉 나오면은 항상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서 매수로 대응했고요. 7, 8자리까지 안 떨어져 상관없습니다. 현재 수익 금액 31,272자리까지 좀 많이 높게 보고 있죠. 네. 한 계약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있고요. 움직임 나오면은 72자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오후장 전략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청산 자리까지 말씀드린 상황인데, 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후장 전략은요. 네. 일단은 시초가는 31,216자리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지금 지지받아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쟤는 31,272자리에서 빠져나오고요. 만약에 31,280자리를 벗어나면서 양봉 움직임이 나오면은 매수로서 대응을 하되, 오늘 고점이, 전고점이나 최고점이 31,326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빠져나와. 전고점 저기서 무조건 청산해 주시고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양봉 나오면은 그때 다시 또 매수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차트가. 지금 청산 자리까지 거의 많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양봉, 어차피 이제
31,272자리까지 잡아놓은 거는요, 제가 양보해서 낮춰놓은 거예요. 원래는 80자리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8개 낮추고 12자리로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돼서요, 인사를 나누고, 오늘 청산 자리 기다린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매매 보기를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인데요. 모두 또 성공적인 장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